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의학관계, 당뇨병 치료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이죠.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페니실린이 있죠. 페니실린이 곰팡이에서 발견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 그 당시 세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 페니실린 그거 나왔죠. 근데 이번에 당뇨병 치료제는 아메리카독 도마뱀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참 그 고생 하시면서도 참 우리 세계 인간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뇨병 참 그 못된 병이잖아요. 당뇨병이요. 이 당뇨병이 합병증이 오면 뭐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식구 중에도 집사람이 당뇨병에 있어요. 유전적이에요. 예, 처갓집에 이제 식구들이 장인 장모 그분들이 이제 당뇨병이 있으니까 처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또 당뇨병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아버님 어머니 그쪽에는 당뇨병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 형제들은 없는데요.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 계에서 그 유전적인 인자를 받았나 봐요. 아들이 이제 당뇨병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또 당뇨병이 없어요. 이 당뇨병은 참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음식 조절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 고민하는데 당뇨병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오잖아요. 뭐 눈이 침침하다든지 뭐 또 몸이 좀 그렇게 아프다든지 또 이게 그 합병증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다 그러는데 아메리카 도마뱀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그 보도가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BTS 지민이 솔로그로도 유명한 세렌디피티 오랜 준비 끝에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이다. 세렌디피티 오랜 준비 끝에 찾아온 행운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으로도 쓰이지만 의약품 개발도 무수한 우연히 작용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약품 역사에서 세렌디피티의 대표적인 사례는 페니실린 개발입니다. 1928년 8월 푸른 곰팡이가 아래층에서 날아올라와 위층 알렉산더 플레밍 연구실에 우연히 열려있던 창문으로 들어와서 때마침 그 실수로 뚜껑이 열려있던 쌀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플레밍은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에 방치해뒀던 그 배양 접시에 있던 균들이 거의 다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찾아보았더니 웬 곰팡이가 그 균을 막 잡아먹고 이게 먹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참 페니실린은 참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한 그 아주 귀중한 그 약이었죠. 옛날 페르신이요. 뭐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많이 나옵니다만 운으로 약을 찾아낸 사례는 더 있다. 1770년대 영국 맨체스터에서 의사로 활동한 윌리엄 위더링 1920년대 전에는 의사가 쓸 수 있는 약은 많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병 치료 외에 위더링이 할 수 있는 일은 왜 자신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종으로 고생하는 여성을 진료했고 2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그는 이 환자를 거리에서 만났는데 얼굴 혈색이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떠돌이 집시가 처방해준 20개의 약초를 섞어서 다려 먹은 뒤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위더링은 그 약초를 하나씩 선별해 가며 단 하나의 약초를 찾았습니다. 심부전 치료제 디기탈리스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들려주는 신약 개발의 역사와 숨겨진 뒷이야기를 담은 책이 분자의 조합가들입니다. 책 이름인 분자 조합가는 약을 만드는 화학자를 말합니다. 저자인 백승만 경상국립대 약학 교수는 신약 개발 방법과 최신 트렌드에 정통한 의학 화학자인 동시에 약학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약의 역사를 다루는 인기 교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는 화학자들이 어떻게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연금술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초기의 화학자들은 우연에 기대거나 동물이나 식물에서 영감을 얻어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엑세나타이드는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 남서부의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도마뱀이 혈당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엑세나타이드라는 자신만의 특이한 혈당 조절 호르몬을 이용해서 먹이가 적은 사막에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엑세나타이드가 인간의 몸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도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당뇨병 치료제보다 지속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약으로 개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엑세나타이드가 소화관에도 작용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을 이용해서 포만감을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살을 빼는 용도로 개량했다. 독도마뱀의 호르몬에서부터 이어진 연구는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삭센다로 이어졌습니다. 화학이 발전하고 인체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화학자들은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넘어서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정교한 기술을 동원해서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9세기에 개발된 바르비투르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수면제 개발의 역사입니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수면제를 만들기 위해 분자 조각가들은 수백 년 동안 분자를 조각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비탈, 페노바르비탈, 부토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로 이어진 역사는 의학계 최악의 흑 역사인 탈리도마이드를 낳았습니다. 수면 효과와 진정 효과가 강했던 탈리도마이드는 입덧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견되어 많은 임산부가 복용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탈리도마이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2천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탈리도마이드는 현재 혈액암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제의 재료로 활용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가 신생아에게 기형을 유발하는 작용 기전이 밝혀지면서 그 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악명 높은 다발 골수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더 위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변신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신약 개발 트렌드가 나옵니다. 화학자들이 생물학자, 동식물학자, 인공지능 개발자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도 소개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과정에서 어떻게 최신 의학화학 기술이 사용되었고 그 기술이 미래의 신약 개발 과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알의 약 뒤에 숨은 분자 조합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보면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백승만이 지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참 이 약을 개발하는 그 의학자들은 참 무던히 노력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우연의 저기로 약을 개발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 양약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식물로도 또는 동물로도 인체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한 약 성분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아미케라 도파민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것도 참 여러분들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섭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고루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약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병행해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유래 그리고 아메리카 동화뱀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지나시면 또 내일부터 또 주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또 주말의 계획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